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12월에는 그냥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시장에 혼란이 오고 있는 가운데 2026년도가 들어서면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할 12월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주식을 하나 공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달리면서 미국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할 만한 이 기업 지금부터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 영상 시청하시면서 꼭 종목 편입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종목명부터 말씀드리면 하나솔루션입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추가 선물도 내어드리고 있죠. 우리 감사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무료 자료집과 추천 종목들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구독 버튼 누르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영상 마지막에 AI 주도주 특별 자료집이라든가 제가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매번 추천 종목을 내어드리고 있는 무료 추천 종목들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그리고 추천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서 이제 곧 12월 겨울철에 들어섰습니다.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전기세 인상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데이터 센터로 인한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체감하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한국엔 제대로 된 데이터 센터가 들어선 적이 없어서 그래요.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미국을 중심인데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전기세 인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인상이 예고가 됩니다. 이미 전조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4일 전국 에너지위원 책임자 협회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11개 주 일부 전력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비 최소 8개 주에 정전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뉴욕 등 일부 지역에서는 급증했고요. 전력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8월 주거용 정전은 전년 동기 대비 5배 증가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워낙에 이제 봄이라든가 가을이라든가 날씨가 무난한 때야 특별한 문제가 없을 수 있어도 날씨가 너무 추워지거나 더워질 때 에어컨이라든가 난방을 틀기 시작할 때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그나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곳곳에 잘 퍼져 있기 때문에 이 가스로 난방하는 곳들이 꽤나 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스로 직접 난방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전기 코드를 꼽아서 라디에이터라는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라디에이터죠. 라디에이터. 여러분들께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요런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전기 코드로 진행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전기를 꼽아서 따뜻하게 난방, 공기를 데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도 넓고 해가지고 방마다 이제 배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전기를 사용해가지고 난방하는 경우가 상당히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안 그래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현재 겨울까지 다가오다 보니까 큰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이 전기세 인상입니다. 신규 데이터 센터 급증에 의해서 전력망이 업그레이드되면서 해당 주의 평균 전기요금은 전년 대비 13% 상승했습니다. 이번 겨울에 3년 만에 더 큰 한 번의 인상이 추가적으로 예고가 되게 되면서 본격적인 이 전기세 인상에 시달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얼마나 부족할까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비영리 미국 전력 안전성 공사는 18일
겨울철 미국 캐나다 전력망의 안전성을 평가한 연례 보고서에서 수년간 정체하거나 거의 정체 상태였던 최대 전력 수요가 지난 겨울 이후 20기가와트 2.5%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만 반면 지난 겨울 이후 순 증가된 신규 전력 공급량은 10기가로 턱없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사실상 이제 절반도 안 되는 모습이죠. 절반밖에 안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전력 수요가 증가할 예정인 데이터 센터가 이제 2026년도부터 완공되거든요. 완공되면 그것도 가동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동시킬 예정이라서 더 많은 전기세 인상, 더 많은 전기 사용, 그리고 더 많은 전기세 인상으로 인한 지금 이제 고통에 이제 곧 눈이 눈앞에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부족한 현상이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최선을 다해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현재 미국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뭔 소리냐라고 하시겠지만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바로 뭐냐?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바이든 정부 정책을 지우기 위해서 친환경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폐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새로운 전력 수요 성장에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원전 발전이라든가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화력 발전소, 지금 현재 천연가스 발전 이런 거 하는 경우에는 꽤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같이 늘어나고 있지 못한 게 태양광 풍력입니다. 미국은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원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트럼프의 바이든 정책 주기로 인해 전력을 다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2025년 7월 IRA 조기 종료로 전기차 보조금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태양광 풍력 보조금이 2026년도 7월 착공하는 기업들까지만 지급 예정이고, 심지어 그마저도 계속해서 트럼프가 공사를 못하게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보시면 이제 판결 결과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재집권 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 프로젝트가 중단 및 취소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풍력 인허가를 의도적으로 막고 동결을 시키면서 지금 이제 건설 속도를 최대한 늦췄는데요. 실제 이게 너무 심했는지 미국 연방법원은 트럼프의 방해 행동을 불법이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의도적으로 계속 늦춰왔다는 겁니다. 전력 수요 부족한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미국의 데이터 센터,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거죠. 미국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전기 양이고요. 지금 현재 건설 중인 거고요. 확보할 수 있는 양을 생각해봐도 부족한 양이 턱없이 굉장히 많죠. 과반 이상이 부족한 현상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건설 계획들이 더 많이 나오면서 전력 수요가 미래에는 그래도 잘 채워질 겁니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조차도 없어요. 이게 일정조차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설도 진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행동은 이제 곧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트럼프의 지지율은 38%로 30%대의 지지율에 머물고 있습니다. 트위터나 SNS를 통해서 자신의 업적이 최고다라고 강조는 하고 있지만 이제 쫄리는 거죠.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 안 하면 다들 트럼프는 망했다, 큰일 났다는 얘기를 하니까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지지자들에 대해 거짓된 이야기를 할 만큼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월 달 안으로 다가오는 앱스타인 사건까지 추가로 공개되면 더 큰 타격이 예상이 되면서 사실상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취하지 않으면 2016년도 11월에 다가오게 될 중간선거에서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사실 풍력,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죠. 왜냐, 여태까지 막혀 있었던 트럼프의 이 괴롭힘이 법적으로도 판결을 받기도 했고 실제 전기 수요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책이 부활할 만한 여지가 상당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하원, 상원은 모두 지금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회의원들이죠. 국회의원들이 지금 모두 이제 과반 이상이 현재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어서 트럼프 맘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데, 향후 민주당에게 일부가 뺏기게 되면은 분명히 상원, 하원 중 어느 쪽에서라도 지금 과반 이상을 자리를 뺏기게 되면 분명히 친환경 정책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전기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도 너무 부족한 전기 수요에 대해서 인정하고 갈 가능성이
가능성도 꽤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기세 인상 이대로 전기 공급 제대로 안 되면서 전기세 인상 계속되잖아요. 물가 올라요. 물가 오르면 트럼프가 그렇게 원하는 금리 인하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도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허가시킬 가능성이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주목할 만한 시기가 곧 다가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저는 태양광하고 풍력 둘 다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내 기업 중에는 미국에서 입지가 탄탄한 기업이 딱 하나 있죠. 바로 태양광입니다. 지금 경쟁자들이 이미 많이 제거된 상태거든요. 중국의 저가형 패널이 굉장히 극심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2024년도 엄청난 적자를 입었습니다. 다 같이. 그때 썬노바, 솔라, 모자이크 등 파산한 태양광 기업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 와중에서 살아남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생산 단가를 낮추려고 미국 현지 수직 계열화를 이미 완성한 상태라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별적으로 최근 들어서 하나솔루션은 생산 공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굉장히 생산 능력을 키우지 못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이번 연도까지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괜찮을 거라고 보거든요. 실제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태양광하고 풍력 보조금이 당장 끝나는 게 아니에요. 2026년도 7월까지 착공하는 기업들한테 보조금 주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은 이 정책이 연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때까지 보조금 정책이 끝나기 전까지 최대한 기업들이 나서가지고 태양광 발전 단지 지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면 더 많은 수주가 단기간에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내년도 2분기까지는 매출이 못해도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수주도 올라가고 매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내년 6월 정도까지는 상당히 매출이 괜찮을 겁니다. 문제는 그 이상 추가적인 매출 성장이 나올 수 있느냐인데 그에 따른 해답은 앞서 말씀드렸던 중간선거에 대한 기대감이 메꿔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이 이상으로 보조금이 연장될 만한 가능성, 전기가 상당히 부족해지는 현상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득을 볼 겁니다. 특히나 지금 안 그래도 전기세가 인상이 되면 친환경 발전 단지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전기 생산에서 단가 자체가 비싸게 쳐주는데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준비하고 싶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상당히 친환경 에너지 시장에게 긍정적인 현상들이 곧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내년도에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하나솔루션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둘 때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2024년도 적자 냈지만 다시 한번 이번 연도 흑자 전환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제대로 된 흑자 전환이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내년도를 좀 기대해 보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하나솔루션 미리미리 관심주 넣어두시고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선발대 보내두시고 내년 1분기까지 4분기 실적 발표 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조금 더 비중을 담아보시는 선택도 괜찮을 거란 말씀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난 차트를 보면서 저 종목을 좀 봐야겠죠? 하나솔루션의 차트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 자체가 많이 기대감에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면서 많이 올랐다가 트럼프 정부의 악재를 한번 맞으면서 한 번 더 떨어지고 그리고 주가 차트 괜찮게 잘 올라오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내렸는데 이유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하나솔루션의 개별적인 공장 문제 때문이죠. 하나솔루션 생산 공장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이어가려고 하면서 돈을 벌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생산 가능성이 좀 애매해졌죠, 그죠? 그래서 이 최근 들어서 이제 하나솔루션의 생산 능력 자체가 꽤나 많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떨어졌는데요. 그렇다고 뭐 저가를 크게 이탈하진 않았습니다. 현재 저가 자리 부근에서 다시 한번 생산 능력이 개선되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올라서면 직전 고점 부근에 대한 기대감까지 돌아서면서 한번 38,000원짜리까지 목표가를 잡고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명분을 정확히 알죠. 생산 문제가 되면서 하락한 거 개선이 될 거고 시간 지나면 생산 설비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트럼프 정부 정책 복귀에 대한 기대감 요 기대감까지 좀 들어서면 본격적인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보여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투자 이어가 보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이 풍력, 태양광 관련 종목들을 위주로 설명드렸지만 풍력 관련된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괜찮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풍력 관련된 종목들은 근데 왜 공개를 안 하냐? 요거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요. 풍력 관련된 기업들은 생각보다 실적이 현재 국내에서 좋은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명확하게 흑자 전환을 좀 이어가는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관심 좀 가지시되 풍력 관련된 기업들 이쪽으로 이제 비중을 담을 준비를 하되 풍력 관련된 기업들은 올라갈 것 같긴 하니까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소액 정도 여러분들께서 분산 투자의 관점으로 이어가 보시면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내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요 이야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여러분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지금 현재 생각보다 지금 국내 증시, 해외 증시가 생각보다 주가가 지금 이제 강하지 못하고 최근 들어서 주요 일정을 앞두고 횡보하고 있잖아요. 저는 근데 현재 상황에서 조금 한국 증시가 살짝 흔들릴 만한 위기는 한번 있을 거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12월에서 지금 내년 1월까지 한번 큰 눌림목은 아니고요. 뭐 직전에 나왔던 요 정도의 눌림목 정도는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의 환율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부과 이후에 이 지금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관세 비용 때문에 실적이 많이 안 좋을까라고 봤는데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비용을 흡수했다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바로 다른 수출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반도체나 특이한 업종, 뭐 자동차 업종을 제외하고는 자동차 업종은 많이 피해를 봤죠. 꽤나 비용적인 부분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많이 감소한 모습을 최근에 많이 보여줬는데요. 미국 기업들은 괜찮고 한국 같은 기업들이 좀 안 좋은 거죠. 정확히 수출 주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전부 다 싹 다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가장 먼저 한국의 환율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한 번 더 부각되면 미국 증시보다 비교적 저평가받는 구간이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고 봐서 여러분들께서 함부로 지금 당장에 비중을 늘리시는 전략보다는 내년 1월까지 내년 1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일단 선발대만 보내두시고 내년 1월까지 한 번 더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져가시면서 투자를 이어가 보시는 걸 권장해 드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 막 잡히고보다는 기다렸다가 눌림목이 좀 더 나올 때 직전 저점 부근에서 천천히 매집한다라는 생각으로 나눠서 담기 시작하시면 훨씬 더 좋은 대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명심하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료로 자료집 그리고 추가적인 급등 추천주 그리고 시황글도 매번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전략실이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인데요. 당연히 100% 무료고요.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이 이용할 수 있거든요. 들어가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급등 추천주에 들어가시면 매일매일 급등 추천 종목들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공지글 위에서 세 번째 글 클릭해 보시면 자료집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꼭 다운로드 받아보시고 새로운 자료집 곧 나올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에서는 장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그리고 전일자 상승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께 쫙 정리해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결국 시장에서 매일매일 시황을 봐야 우리가 언제 살지 언제 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시황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하게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어플리케이션 참여하셔서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시황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무료 어플리케이션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100% 무료로 제가 무료 어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거든요.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무료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 나오고요. 아이폰도 동일합니다.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모든 서비스들이 다 무료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 다 무료거든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제 개인정보도 없이 할 수 있게 하느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어차피 제가 공부하는 김에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100% 무료로 계속 이어드릴 거니까 걱정하시면 이용해 보시고요. 특히나 그리고
다른 곳에서 유튜브 영상 보다 보면 핸드폰 번호 적으세요, 뭐 어디로 문자 보내세요 하면서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빼가려는 것도 많죠. 그런 것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팔려다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조심하시라는 설명 좀 드리고요. 저희는 애초에 그럴 의도가 없기 때문에 100% 무료로 핸드폰 번호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저희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정시 인가를 받은 투자 자문업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뭐 걱정하시는 쓸데없는 일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용해 보셔도 되니까요. 안심하시고 활용해 보시는 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추가 이야기와 함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